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애도 기간에 북한이 어제 무력 도발한 데 이어서 오늘 또 쏘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명도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아니, 이 애도 기간이고 뭐고 없습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무자비하게 쏘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우리 저 이 박사님이랑 방송할 때 지금 한두 발 쏠지 않고 이제 핵실험 임박해지면 7차 핵실험 임박해지면 무대기로 쏠 거라고 한번 방송을 예, 했잖아요. 예, 예. 무대기로 네, 쐈네, 진짜. 네, 진짜 어제 뭐 25발을 단번에 쐈거든요, 여기저기서. 네, 이건 이제 이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렇게 무대기로 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이 9월 25일부터 지난 9월 25일이죠. 네.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사일 현장, 발사 현장 다니고 할 때도 하루에 한두 발씩만 쐈거든요. 네. 그리고 하루 내지 이틀 건너서 한 번씩 쐈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150대의 비행기 뜨면서 그때 육해공군 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미사일이 이렇게 많이 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게요. 그 뭐 방사포나 대구경 뭐 포사격을 하고 비행기에서 뭐 공대지 미사일 발사하고 해안포 발사하고 방사포 이렇게 쐈는데, 이번에 발사한 거는 지금 이 한미 전력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쐈다는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신의 한미 전력 다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예, 뭐 F-35AB를 비롯해 가지고 물론 B-1B 뭐 죽음의 백조라는 전략 폭격기는 안 들어왔지만, 예. 대신 핵잠수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핵추진 잠수함. 네. 이게 6,800톤짜리인데 여기에는 뭐 핵탄두도 탑재되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면 이건 B-1B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핵잠수함이거든요. 그렇죠. 이 핵잠수함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나오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예. 여기에는 18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비롯해서 18기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 네. 핵탄두를 탑재한 8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쏠지도 모르는데 이런데도 지금 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예.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무대기로 쏠까? 뭐 그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 용해까지 얘네들 우리 예. 쪽까지 군사분계선 해안 경계선 넘어서 우리 쪽으로까지 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또 쏘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우리 쪽으로 속초 쪽으로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는 북한이 미국이 뭐 핵보유국이고 초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 종이 호랑이보다도 못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할 동안 레드라인을 10번이나 정했는데, 네. 한 번도 레드라인 정하고 그거 넘으면 강력하게 응징하고 보복하겠다고 한 걸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에 그러네요. 30년 동안 리드라인을 10번 정하는 적도 없고요, 사실은. 예. 제 역사상. 예. 근데 미국이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 클린턴 대통령 때도 그렇고, 조지 부시 W 대통령 때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렇고, 계속 핵실험할 때마다, 뭐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화염의 분노를 보게 될 거다, 끔찍한 일을 보게 될 거다, 뭐 이런 뽕까지 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나선 김정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구라 길고 똑똑하다 길고 자기하고 가장 친한 뭐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 나누고 있다는 이 올빠진 소리나 쥐치고 있으니까 이제는 김정은이가 미국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한 발도 못 주고 우크라이나 전 용토가 초토화되는데도 러시아 용토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못 쏘게 하잖아요, 지금. 예. 확정된다고. 그리고 북한 탄약이 러시아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미국에서 하던데요. 네, 이게 저도 이거 가지고 제가 방송하고 그다음에 네. 이걸 가지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해봤는데, 네. 이 북한도 이렇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전 세계 국방부가 전 세계 나라 국방부들이 무기를 생산하면, 네. 특히 이렇게 전쟁을 겪었던 나라들, 뭐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북한도 또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 1953년도에 6.25 전쟁 7월 27일 정전이 된 다음에 휴전협정을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생산한 게 무기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70년 전에 생산했던 무기가 포탄이나 방사포탄은 이거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북한도. 아.
재고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아, 북한이. 재고 처리하면서 재고 처리죠. 그래서 그럼 러시아도 러시아가 도와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북한이 그 이민군 고위 장성들 이민무력성 대표단이 가가지고 고위 대표단으로 가가지고 4월달에도 갔지 않습니까? 그때 네.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회담을 해서 주었다고 했는데 그땐 안 받았다고 했는데 북한이 계속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러시아가 이게 왜냐면 북한 포탄을 받게 되면 금방 알잖아 이게 쏘게 예. 되면 예. 잔해가 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 남는 포탄이 있습니다. 안 남는 포탄이. 아. 이건 뭐냐면 50년대 말부터 60년대 70년 초까지 러시아가 지원해준 방사포탄하고 포탄이 있습니다. 포탄. 이거를 지금 그 러시아 쪽에다 주겠다고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아마 러시아가 이거는 괜찮겠다 해가지고 받아서 북한에서 받았다고 안 하고 예. 자기네 포탄이라고 해도 말이 되거든요. 오래전 그렇죠. 포탄이. 지네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재고를 북한은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재고를 이거 이제 폐기해야 될 재고를 러시아에다 공급해주고 네. 푸틴한테서부터 쌀이나 기름이나 전략물자 받으면 아 이거 뭐 꼭 먹고 알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마 그래서 북한이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북한이 무슨 돈이 많아서 러시아의 지원은 공짜로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도 처리하고 1조 2조를 뭐 일석이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석이조.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에 제안했다는 정보를 제가 인민군 정参谋부에 있는 그 정보를 받았거든요. 아하. 근데 그 전지 안 전지는 그 위에 모르는데 그 처음에는 러시아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긴박하게 돌아가고 포탄 재고량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 아마 받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미사일보다도 예. 이 방사포탄 예. 그 다음에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반 포탄 이런 것들은 북한이 재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하. 우리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포탄 이거 재고 많으면 예전에 생산했던 걸 다 폐기하지 않습니까? 예. 수십만 톤씩. 예. 그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이 미사일 쏘고 방사포탄 쏘는 거 이거 다 재고 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재고 쏘면서 그 긴장 관계 높이고. 긴장 관계 높이고 너 미국 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일본하고 한국이 인질로 잡히고 있는 한 미국이 함부로 자기네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전면전하게 되면 자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살아 못 남죠. 그걸 이미 김정은이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전면전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면전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면전 안 되는데 왜 국지전을 도발하냐? 이렇게 무대기로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기네 위력을 보여주면서 이미 미국의 약점을 털어줬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국무부 차관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군축회담하자. 당신네가 요구하는 대화에 우리가 응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요 한 3, 4일 전에 미 국무부 차관이 여자분이 그 담화문 발표했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나와가지고 국무부 담화문 성명으로 발표했잖아요. 차관이 나와서 군축회담이라도 좋다. 이 군축회담 좋다는 건 북한이 무슨 재래식 무기 군축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하고. 그 군축회담이라는 핵군축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핵군축이라는 건 북한이 지금 얼마 정도 핵을 만들어놨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폐기할 건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이 말하는 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북한이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더 기를 쓰고 이렇게 지금 무자비하게 그냥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가만 보게 되면요 도발을 하면서도 경계를 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엔 경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한 발을 쏘았는데 그게 오작동 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작동 그 세 가능성도 발을 있고. 동시에 쏘았는데 한 발만 무슨 속초 쪽으로 울릉도 동해상으로 공해로 나가다가 탄착점이 잘못돼가지고 도중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도중에. 이게 의도적인지 이제 보면 알 겁니다. 의도적인지 아니면 그 공해상으로 쐈는데 세 발을 쐈는데 한 발이 이렇게 우리 쪽으로 날아갔거든요. 한 발이. 그 뭐 북한 미사일 뭐 예전 미사일들이야 뭐 한심한 미사일 많으니까 그래서 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속초에다 쐈는지 이거는 이제 좀 더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왜 이제 또 한 발 쏘든지 두 발 쏘면 이거는 의도적이죠. 그래서 긴장을 더 격화시키려는 의도적인데 만에 하나 우리 그 배가 하나도 맞았다 아니면 미사일이 정말 고장나서 속초 시내에 떨어졌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점 타격한다고
탱크로 공격을 안 하지만 미사일 발사할 겁니다, 우리가. 그럼 북한이 얻어맞았으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또 미사일 포격전이 일어나겠죠. 그게 국지전이죠. 뭐. 그렇다고 이 한국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 공격 명령은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죽는 길이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여정이 8월 10일 날 담화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신경 꺼라 한 거 있었거든요. 예. 왜 우리가 핵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왜 자꾸 신경 쓰냐? 너희대로 살고 우린 우리대로 살자 하는 담화문 발표인 거 생각나시죠? 예. 8월 10일 그렇고 8월 18일 담화문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네. 너희는 너대로 살아라. 우린 우리대로 사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관심하고 못 살게 그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 바로 김정은의 뭐죠? 우린 핵을 보유하든 뭐든 너희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우린 대신 우리는 미국이 무서우니까 핵을 보유하겠다. 이걸 지금 은근히 내비친 건데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우린 우리대로 살 테니까 우리대로 신경 꺼라. 그렇다고 뭐 너희하고 전쟁하거나 뭐 이러진 않는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 반드시 핵은 포기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된 데는 한국 정부 책임도 있지만 이 핵 문제는 미국이 다뤄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대한 책임은 미국이 이거 회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까지 30년 동안 도대체 해결한 게 뭐가 있나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번의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는데 단 한 번도 그걸 지킨 적이 없거든요, 북한이. 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아쉽네요. 클린턴이 공격하려고 그랬잖아요. 때리려고 그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잖아요, 그거를. 그건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말한, 제가 그때 망명 한국에 왔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내용을 잘 아는데 그때는 정말 북한이 완전히 뭐 펄싹 주저앉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거든요. 그때 그냥 그냥 92년도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때려버렸어야 되는데, 그죠? 그때 때렸으면 뭐 지금까지 핵 문제 다 해결되죠. 아, 김영삼 대통령 아쉽네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까? TV조선에 나와가지고 내가 전쟁을 막았다. 내가 북한 공격을 못하게 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아, 참 이거 아쉽네요. 지금 이젠 끝났어요. 미국이 벌써 국무부 차관이 성명을 발표했으면 네. 핵 군축으로 가자. 이 군축에다 맞아.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에 조건 없이 나와서 다 응하겠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전 그거 가지고 방송도 했지만 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미 그건 뭐 차관이 무슨 힘이 있어서 국무부 차관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바이든 정부의 그 지침이 없으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침이 없으면 미국 국무부 차관이, 부장관이, 우리말하면 장관 다음인데 네.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런 성명을 발표하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하겠냐고요. 북한에 제안을 했거든요. 네. 군축 협상에 할 용의가 있다. 당신들 조건 없이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예. 회담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정확히.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옳시고 좋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발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많이 하고, 자, 그래 그러면 이제 핵실험하고 그때 가서 미국하고 핵군축하자고 나오겠죠.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 북핵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좋습니다. 이제 늦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뭐 강력한 대응 응징하겠다고 해서 응징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뭐 우리 한반도도 초토화되는데, 한국도. 이번에 미사일 봐요, 이거. 오늘 쏜 미사일 어디 떨어진지도 모르고 어디 쏜지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건 못 봅니까 지금?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니 장거리인지 뭐 일본을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아니 아직까지 뉴스에서 우왕좌왕하고 합참은 발표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미사일 쏘긴 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처음에는 미사일 몇 발 쐈다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 쐈는데 한 발이 뭐 울릉도 쪽으로 갔다, 이렇게가 합참이 보도했다고요, 처음에. 네. 오전에. 그난 뭐 한 발 쐈는지 두 발 쐈는지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들어서면서 오전에 세 발 쏘고 오후에 막 무대기를 발사한 거 아닙니까, 다시. 네. 그리고 1시간 동안에 25발을 발사했어요. 어저께 25발 쐈는데 오늘 또 세 발.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한 발, 단거리 두 발, 세 발로 추정되는데 오늘 또 쏜 거는 무슨 미사일인가 북한이 밝히지 않으면 합참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욕을 하겠네요. 아니 오늘 또 쏜 의미는 뭐예요? 어저께 25발 무대기로 쏴놓고 오늘 또 쏜 건 뭐예요?
오늘 이거 장거리 쐈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왜 또 쐈냐고. 일본 뭐 한 4,000km, 6,000km 나가는 미사일을 또 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기네 위력,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뭐 괌이건 일본이건 한국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 한번 막아볼 수 있겠는지 한번 보라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쏘는 거 막을 수 있냐고. 근데 지금 막는 건 것하고 어디로 날아간지도 몰라서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 막습니다. 이거 뭘로 막아요? 막기는 뭘 막아? 막기는. 거기다가 미사일을 한 번에 25발 쐈으면 북한이 한 번에 쏠 수 있는 용량이 한 150발을 쏘면 어디에 전술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거 어떻게 다 막냐고요, 그걸. 우크라이나 지금 얻어맞는 거 못 봐요, 지금. 그건 못 막습니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막아? 일본까지 날아가는 건 어느 정도 뭐, 이 사드 송주 기지에서도 쏴서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막냐고요, 이거. 그렇죠. 속초에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있다. 울릉도에다 참나 이 합참이 이거 큰일 났어요. 아니 울릉도에다 비상 경계령 내려면 어떡하냐고요. 뭐 저 사이렌 울려서 경보 발령해가지고 대피하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속초에 떨어졌는데 속초 앞바다에. 이게 뭐 말이 돼. 속초에서는 57km 고리상, 속초하고 57km 고리상에 떨어졌고 울릉도하고는 167km 떨어져 있는데, 아니 그럼 속초가 더 위험하지 울릉도가 위험해요? 그러네요. 이게 무슨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요, 이게 도대체가. 울릉도에다가 엉뚱한 곳에다가 그 발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경보 발령을. 이 울릉도 주민들이 뭐 대피소로 들어가라는 방송이 나갔다잖아. 왜 대피소에 들어가는 방송도 몰랐다잖아. 이거 무슨 일이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알려도 안 줘가지고. 뭐 정확히 뭐 알아야 뭐 알려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 이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이거 못함. 아이고 이거 뭐. 참이 잘못해서 못 막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쏘고, 이 전략 미사일도 뭐 국초음속이든 이 갈지자루 하는 지금 미사일이 탄도를 구리면 가는 게 탄도 미사일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아직 갈지자루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이게 변칙 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변칙 비행. 이게 막기가 힘들게 계속 이 북한이 이렇게 지금 고도화됐습니다. 미사일이.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러시아 동구권 나라들 무너지면서 거기 한 1,000여 명의 기술자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 아카데미에 있던 군사 아카데미 군사과학원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갔거든요. 돈을 뭐 많이 주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뭐 미국이 맨날 우는 소리 뭐 해킹해가지고 돈을 10억 달러씩 가져갔다는데 이걸 왜 막지 못하냐고 도대체가. 완전히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는 북한이 그냥 북한 운행입니다. 운행 돈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갑니다. 계속 가져가도 얼마 가져간지 그 비트코인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도대체가.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또 비트코인을 현금화 시키는데 순식간에 현금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어디서 아르제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벨라루스 이런 데서 다 현금화가 된다고요. 러시아에서 또. 러시아에서 뭐 마피아들이 뭐 비트코인 주면 뭐 얼씨구 좋다고 다 현금화 시켜줄 거 아닙니까? 싸게.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네 거 아니고 공짜로 탈취한 거라, 강탈한 거라, 도둑질한 거라 싸게 주지. 싸게 주죠. 한 비트코인 하나에 2만 불이면 한 10,000불에 주니까 현금화 바로 시켜주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심하죠 지금 이거. 뭐 일반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도지코인 무슨 코인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북한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돈 떨어지면 거기서 가져오고 돈 떨어지면 거기서 가져오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방법은 김정은이 제거밖에 없나요? 참수? 그 볼턴 그 전 안보보좌관이 이번에 그 책도 내고 여러 인터뷰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와가지고 가장 정확한 거죠. 이 비핵화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 안 한다. 우리는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다. 미국 정부도. 방법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면 레짐 체인지밖에 없다. 이미 미국 정부가 검토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했다 이랬잖아요. 실행을 안 했다 뿐이 검토를 했는데 실행을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레짐 체인지. 왜 검토했냐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정권 레짐 체인지 하는 길 외에 북한의 핵 제거하는 길은 없다. 왜? 북한에 만들어 놓은 핵을 다 일일이 찾아서 폭파시키긴 힘들거든요. 이게 엄청 힘듭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다 감춰놨는지 얼마나 감춰놨는지 누구 압니까 그게? 그 레짐 체인지밖에 없는데 그 레짐 체인지 작전은 작전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더 실행할 능력은 되나? 얼마나
얼마든지 가능한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돈 뭐 그렇게 많이도 안 들었는데도 그 북한에 그 김정은을 암살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우리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북한 보위부 아이들이 네. 저 해관 탐국 그 보위부 해외 러시아에 나와 있던 고위 예. 보위부 그 요원들이 우리한테 요구했잖아요. 그때 도와달라고 예. 자기네가 들어가서 나 이거 하겠다고.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안 도와줬어요 우리가. 우리가 가서 그냥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고 경비나 좀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2015년 너의 일본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정원장 이름 거론하고 예. 그다음에 그 팀장인가 그 러시아에 가서 북한 보위원들 만났던 사람들 이름 거론해서 지구국까지 따라가서 죽이겠다는 성명 발표한 거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다. 그 한번 보세요. 저는 그때 그 방송 했는데 그거 가지고. 네. 그걸 그때 내가 그 아마 TV조선에서 했을 겁니다. 그 이름을 거론한 게 처음이야. 우리 국정원 직원 팀장 정도 되는 직원 이름 거론하고 국정원장 이름 거론한 적이 북한 언론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왜 그러냐? 아니 그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러시아에 나와 있던 고위 관료들 국가보위부 핵심 요원들이 우리 쪽에 우리 인터넷으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사실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을 러시아에 가서 만난 거 아닙니까? 팀장이. 예. 만났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무슨 돈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이 북한 주민들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정권 바꿔야 된다. 저거 김정은 놔두고는 안 된다.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직접 도와주진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왜 위에서 뭐 안 해주니까 하려고 했는데 꼭대기가 그때 뭐 잘 아시지만 뭐 박근혜 전 정권 때인데 박근혜 전 정권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개입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닌 거죠. 아니 이거는 어떻게 의심할 수 있나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났는데 예. 참사하고 그 이번에 도발하는 거하고 이건 뭐 연계 가능성은 있나요? 그래서 그걸 지금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저도 뭐 카톡이나 뭐 이쪽 SNS로 많이 올라가는 게 뒤에서 지금 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앤 뒤에 있는 놈이 왜 꼭대기에서 내다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언덕에서. 그렇죠. 상황이 다 보이죠. 이렇게. 다 언덕에. 보이는데 막 아우성치는데 왜 계속 밀어하고 밀었냐고 말이야 이거. 그걸 수사를 해야죠 당연히. 네. 왜 앞서 사고가 나서 죽고 있는데 꼭대기 위에서 밀고 내려오는 놈들이 왜 밀고 내려왔는지 북한 관련성은 없습니까? 있는지, 북한에 뭐 간첩들이 있는지 고정 간첩이 뭐 한둘입니까 지금 여기에?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그리고 밀라고 막 소리친 놈들 있잖아요 뒤에서 네. 밀고 내려오면서 네. 그걸 도대체 왜 밀라고 좀 더 밀고 내려오게 그렇게 해서 큰 사고 수백 명이 정말 다치게 하고 100여 명 남아 사망자가 생기게 그렇게 한 건 이거 고의적인 행동도 저는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네. 이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CCTV가 뭐 수십 개가 있다고 하니까 그 CCTV만 다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던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 네, 그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죠. 그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해야 이거 우연한 돼요. 사건이죠. 조사해야 됩니다. 원인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인 규명 반드시 있고 책임도 물어야죠. 그럼요. 이상민 장관도 책임져야 됩니다. 저 사람. 내가 봐서는 네. 이거 뭐 장관 하나 교체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원인 규명을 해놓고 거기에 대처를 하지 못한 뭐 지금 112에 신고했는데도 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줄 몰라. 112 아무리 신고해도 우리 집에 사고 났다고 해도 10분 내로 안 옵니다. 지금 30분 1시간 걸리지. 네. 이제 그게 만성화됐기 때문에 뭐 이런 적이 없으니까 또 무슨 사고 나봐야 또 뭐 또 싸움지거리 하나 이런 식으로밖에 더 생각하냐고요. 우리 현지 경찰들이. 그러게요. 고생하는 건 고생하지만 난 이거 용산경찰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용산 보거든요. 경찰서에 지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경찰서장이.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때 말이야. 알바끼 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거. 사고 나고 막 그렇게 되면 행사기간이다 그러면 빨리 위에다 보고하고 인원 용량 보충해가지고 빨리 나갔더라면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은 누가 어떤 놈이 고의적으로 뒤에서 밀었다고 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안 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이상민이도 책임을 져야죠. 그 한심한 사람이 내가 앞만 봐도 그건.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명도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참 이태원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석연치 않고요. 그 원인 규명해야 되는데 그 애도 기간에 이틀 연속 무자비하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도발을 한다.
이건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하여튼 당국에서 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다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를 획책하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수사가 다 들어가고 있었는데 수사는 뭐 계속 되겠죠.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근데 이태원 사고 나고 무자비하게 도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 뭐 황장엽 선생 그때 당시에 한국의 고정간첩이 그때 당시에 5만 명이라 그랬는데 뭐 언제 잡았어요? 지금 더 늘었겠지. 야, 그런데 그 자들이 뭐를 여기서 암약하고 있을까요? 간첩들이. 아이고 참 이거 심각합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